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한 주가 진짜 빠르죠. 작년에 공부한 건 다 까먹으셨나요? 1년이 지나서? 예.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고 지지난 시간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수업을 안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밴드에서 매일 기뽀와 기뽀 메뉴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공부를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드리고 오늘 진도로 이제 나갈게요. 경기 변동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오늘 널 처음 본다. 기대가 크시죠? 별 기대가 없어요? 예.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출제자가 내는 이유는 매년 내도 매년 틀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헷갈린다, 헷갈리지 않는다?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개념이 뭔지만 잡은 다음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여기까지 딱 공부하고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을 시키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 둘의 차이가 뭐가 보이시죠, 지금? 얘는 수요의 변화고 얘는 수요량의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수요량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능력인 겁니다. 내용을 볼게요. 그래프가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 그래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프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업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뭘 그리는 걸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죠. 여기 보세요. 세로축에는 가격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론을 공부할 때 항상 세로축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네, 가격이 있어요. 그럼 가로축에는 지금 뭐가 있죠? 량이 있어요. 량. 그래서 공급 곡선을 그릴 때는 이게 공급량이 될 것이고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이게 뭐가 된다? 수요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프상에 세로축의 가격이고 가로축에 지금 수요량이라면 여기에 점이 하나 무언가 찍힌다면 얘는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 점 하나로 찍히겠죠. 이게 첫 번째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고 맞죠? 그래서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얘기를 해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이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였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100원이랍니다. 하나당, 지금 해당 재화의 하나당 가격이 하나당이라는 표현을 시험 문제에서는 안 써요. 하나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당 가격이 지금 100원이래요. 그때 수요자가 마음 먹기를 몇 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최대 가격이 100원이면 50개를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얘를 점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점으로 찍었죠?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럼 이 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죠? 가격? 가격 얼마와? 100원과 수요량 얼마에? 50개의 조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는 마음 먹은 거예요. 아직 샀나요? 사지 않았나요? 사지 않았죠.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는 최대 몇 개를 사겠다? 50개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프상에 점으로 하나 찍힌 거죠. 그러면 이때 가격이 500원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500원일 때는 사겠다는 양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이 줄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몇 개가 됐냐면 나는 최대 10개를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지금 누가 계속 마음을 먹고 있죠? 수요자가. 그러니까 수요는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거냐면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행동으로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 수요량은 산량이다 살량이다. 살량. 그래서 산다 판다라는 행위는 이루어지기 전이다. 사후 사전.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를 또 점을 찍었어요. 얘는 B점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얘는 가격
500원과 수요량 10개의 조합인 거죠. 지금 그래프상에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2개가 찍혔나요? 그럼 이 점 2개를 연결하면 선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지금의 이 선은 우리에겐 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모여서 우리 눈에 뭐로 보이는 거죠, 지금? 선으로 보이는 거죠, 곡선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교재에 따라서는 직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곡선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지금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당 가격이 얼마일 때 나는 최대 몇 개를 살 거야 하고 마음먹은 이 수요가 하나의 뭐로 표시되고 있죠? 곡선 하나로 표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수요 이꼬르 뭐다? 곡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 수요 하나가 지금 곡선 하나로 표시된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수요 곡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얘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뭘 나타내는 곡선이다?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인 거죠. 수요 곡선은. 그래서 단순한 점 2개의 연결이 아닌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인 수요 하나가 무엇 하나로 표시되고 있다. 곡선 하나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처음 출발을 해야 될 건 무엇과 무엇이 같다? 수요와 곡선이 같은 거죠. 예를 보세요. 그러면 곡선의 변화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곡선의 변화가 만약에 나타났다면 얘는 수요의 변화인가요? 맞죠? 이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럼 반대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얘는 무엇의 변화가 아니죠? 수요의 변화가 아니죠. 걔를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둘을 구분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면 아까 그 곡선인가요? 이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곡선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 곡선 하나가 나와 있으면 지금 수요는 하나인가요? 2개인가요? 잠깐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분명히 아까 바로 전 화면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 수요와 곡선은 같다? 그럼 지금 이 곡선이 둘로 보이시는 분은 안가부터 가야 돼요. 지금 수업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곡선 하나죠? 그럼 수요가 하나네요? 맞나요?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개론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판단하는 재화가 있죠? 물건이. 걔를 뭐라고 얘기하죠? 해당 재화. 교재에 따라서는 당해 재화라는 표현도 쓰이는데 기출문제에선 해당 재화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이거 뒤집으면 당해예요. 해당을 뒤집으면 당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제를 뒤집으면 관련제.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하냐면 여길 뚫어져라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이 얼마에서? 100원에서 가격이 500원으로 변화했어요. 지금 무슨 재화의 가격이 변했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죠. 그럼 수요자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100원일 때는 원래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는데? 50개였는데 이제 사겠다는 양이 몇 개로 줄어들까요? 10개로 변화할까요?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말 그대로 가격이 변화했어요? 변화하지 않았어요? 변화했죠. 그러니까 달라진 가격에서 뭐가 변화했죠? 뭐가 변화했죠? 수요량이 변화했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곡선은 지금도 하나예요? 2개예요? 하나죠. 그럼 무엇의 변화는 없었어요?
수요의 변화는 없었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다? 단순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면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나요?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죠, 지금. 맞아요? 그럼 얘를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동일 곡선상의 이동인가요? 아니, 잠깐만. 동일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건 점의 이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동일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나와도 얘는 무엇을 의미한다?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생략돼도 되지만 점의 이동, 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동일 곡선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요. 되셨죠? 그럼 지금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죠?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아니,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자꾸 량이 들리는데 지금 양은 침묵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있었잖아요. 양들의 침묵.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곡선의 변화가 아니니까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수요의 변화가 아니니까 얘를 무엇의 변화라고 하는 거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해서 원래 이게 수요자 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쫙 짜놨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변하니까 거기서 찾아다닌 거죠. 수요량의 변화를. 그렇죠?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 시장의 중심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아파트 수요에서 아파트 가격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아니, 아파트 가격은 하나죠. 개를 뺀 나머지를 다 뭐라고 부른다? 가격 이외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은 오로지 하나잖아요. 가격은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해서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얘를 무엇의 변화라고 하는 거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겠네요.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건 무슨 재화의 가격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만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배우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뭐가 아니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했어. 인구가 증가했거나 소득이 증가했거나 등등 다른 게 막 변했어. 대기업이 이전해서 들어왔거나. 그럼 걔는 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가격 이외니까. 걔를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겠죠.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그 곡선인가요? 맞죠? 그래서 아까의 그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은 뭐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곡선이 하나죠? 그럼 수요는 하나였어요. 수요자의 마음은 하나예요. 수요자의 마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소득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아주 특수한 조건을 매달기 전에는 정상재예요. 고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수요자는 어떻게 마음먹고 있었냐면 하나당 가격 100원일 때 나는 최대 50개를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사겠다는 양이 늘까요? 줄까요? 똑같은 가격에서 사겠다는 양이 늘겠죠.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 100원일 때 원래는 사겠다는 양이 최대 50개였는데 최대 55개로 바뀐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죠? 수요자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뭐의 증가로? 소득의 증가로.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찍어보면 여기에 찍히나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인데? 수요 하나인데 그래서 이 곡선상에서 디립다 움직여 다니면 여기서 움직여 다니면 곡선의 변화가 아니니까 무엇의 변화가 아니었는데 수요의 변화가 아니었는데 지금 곡선 밖으로 삐져나가 버린 거죠. 지금 점이 삐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당 가격이 500원일 때에도 사겠다는 양이 늘었어요. 몇 개로 늘었냐면 얘가 13개로 변화한 거예요. 얘를 찍어볼까요? 이제 B'가 나오겠죠? 지금 원래의 곡선 1 밖으로 우측으로 삐져나갔나요? 좌측으로 삐져나갔나요? 우측으로? 왜 우측으로? 증가했으니까. 우리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좌측으로 갈수록 감소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한 게 보이세요? 그럼 지금 삐져나간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또 다른 곡선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곡선은, 새롭게 나온 이 곡선은 곡선 1일까요? 또 다른 곡선일까요? 또 다른 곡선 2죠.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났죠. 고로 곡선 자체가 변화한 거니까 얘를 무엇의 변화라고 하겠다?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분석해보면 수요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해요?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화했죠. 그래서 어떤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변한 게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한 거죠.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하면 가격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서 뭐가 변화했어요? 수요량이 변화했죠. 그래서 원래의 곡선 밖으로 삐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인 거죠. 자, 다시 질문 드려요. 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를 중심으로. 저는 박수현이죠. 그럼 여러분들을 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4글자가 있었죠? 4글자가 아니라 5글자네요. 박수현 이외.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면 나머진 다 뭐다? 가격 이외. 그럼 가격 이외 요소가 변하면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에서 뭐가 변하고? 수요량이 변하죠. 그래서 원래 곡선 밖으로 삐져나가서 곡선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 얘가 무엇의 변화다? 얘가 수요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최고 난도의 문제. 거의 대부분 이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OX. X. 지금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했죠. 아까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수요량이 변했던 거잖아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계속 내고 이게 개론에서 중요한,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둘 다 뭐가 변화하는 건 똑같아요. 뭐가 변화하는 건? 수요량이 변화하는 건 똑같아요. 동일한 가격에서 변하는지 달라진 가격에서 변하는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수요의 변화인지 수요량의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무조건 낸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럼 약간 고난도로 지난주에 했던 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건 원래 심화이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다른지 보세요.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었죠, 여러분?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얘는 5일까요? X일까요? 자, 5. X.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얘는 수요량의 변화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화함에 따라 변한 거죠?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격이 뭐함에 따라? 내려감에 따라 올라감에 따라? 내려감에 따라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수요량의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수요량의 증가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면 얘는 전제되는 게 있다고요. 수요량이 왜 증가했다? 가격이 뭐해서? 내려가서 얘가 증가한 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 총수입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X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른지를 잘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건데 이걸 잘 모르세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면 반드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두 문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그럼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다면 얘는 뭔가요? 가격 이외의 것이 변화해서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 얘가 동일하다고요. 뭐가 증가한 거다? 지금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동일한 가격에서. 그럼 똑같은 가격으로 팔리는 양만 는 거니까 총수입이 반드시 증가하죠. 얘는 맞죠. 되세요? 지금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본 이론반에서 이걸 이해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거의 뭘 이해를 잘 못하냐면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신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고요. 근데 둘 다 뭐는 변화해요? 수요량은 변화해요. 수요량은 변화한다고요. 근데 그 변화할 때 모습이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지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해서 삐져나가는지 이 차이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하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제 푸는 방법을 설명드려보면 푸는 방법을 설명을 이제 드려보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는 풀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였죠? 수요 하나입니다. 우하향하는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죠. 고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얘는 뭐가 변함에 따라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 가격 이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죠. 네. 그러면 세 번째.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인가요? 가격 이외는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죠. 그럼 절대 공식이 있어요. 문제는 계속 이게 수요량의 변화인지 수요의 변화인지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하세요. 무조건 뭐라고 대답한다? 수요의 변화. 그럼 무조건 곡선 자체의 변화인가요? 그렇죠? 무조건 가격 이외의 것이 변화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나요? 이렇게 대답하시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아예. 그런데 딱 하나가 뜨면 뭐가 뜨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떴을 때만 얘만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얘만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곡선 자체가 변하면 안 되니까. 이게 박히면 돼요. 됐죠? 그럼 이쪽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을 판단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아파트 가격만 해당 재화인가요? 그렇죠. 그럼 빌라 가격이 변한 건 가격 이외? 가격 이외죠. 아파트 가격 이외니까. 지금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연립주택 수요의 경우에는 무엇만? 연립주택 가격만 가격 변하겠네요. 얘만 수요량이 변하고 얘를 뺀 나머지 것은 다 무엇의 변화? 아, 그렇죠. 수요의 변화예요.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연립주택 가격 변화는 가격 이외? 가격 이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얘는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죠. 곡선의 변화인가요? 곡선 자체의 변화라고 얘기해도 돼요? 곡선의 이동인가요? 이동이 변하잖아요, 이동이. 근데 이걸 변화를 이동으로 고쳐놓으면 그것도 못 풀어요. 아, 이동된 게 변화한 거잖아요. 변화라는 단어는 원래 것이 아니고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동했으면 변화한 거죠, 위치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헷갈리는 것만 잡아볼게요.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현재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이 됐대요. 현재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이 됐답니다. 질문. 가격이 변했나요? 현재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다? 1억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럼 얘는 가격 변화죠. 가격이 변한 거니까 얘는 무엇의 변화?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예요.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가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인가요? 그렇죠. 동일 곡선상의 이동이죠. 동일 곡선상의 변화죠. 점은 생략돼도 된다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동일 곡선상. 곡선상에서 움직여 다니느냐? 곡선 밖으로 삐져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볼 거예요. 1번과 2번의 차이를 잘 보세요. 1번은 현재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으로 변한 거예요. 가격의 변화죠. 근데 2번은 현재 가격은 1억인데 미래 가격이 1억 2천만 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언제 예상하고 있죠? 현재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현재 가격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죠. 지금 봐도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격 변화예요? 가격 변화가 아니야? 가격 변화가 아니죠.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인가요? 네. 가격이 변한 게 아니면 가격 이외가 변한 거잖아요. 가격 이외가 변했으니까 얘를 무엇의 변화를 한다? 수요의 변화. 얘는 곡선의 변화? 곡선 자체의 변화? 곡선의 이동? 곡선의 변화?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은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활동을 할 때는 서로 주고받는 가격이 말 그대로 가격이죠. 그런데 임대차 활동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주고받는 가격이 뭐죠? 임대료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가격이다, 가격이 아니다? 가격인 거예요. 헷갈리라고 뭘 내냐면 가격의 변화일 때만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봤는데 부동산 수요인데 부동산 가격이 안 보여. 그럼 뭐가 숨어 있다? 부동산 임대료의 변화가 있다고요. 그럼 부동산 임대료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이므로? 가격의 변화니까. 가격이니까. 무엇의 변화? 그렇죠. 걔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어.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쉬운 거냐면 이걸 이렇게 기억 안 하면 뭐도 헷갈리냐면 심지어 이것도 헷갈려요. 처음 공부하면 당연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대체재 가격 변화가 가격의 변화인지 가격 이외의 변화인지가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의 변화라고 했을 때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해당 재화의 가격만 가격 변하죠. 그럼 대체재는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해당 재화의 대체재 가격이잖아요. 그럼 해당 재화의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건가요? 가격 이외인가요? 가격 이외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못 잡으면 계속 헷갈려 다닌다는, 헤매고 다니는. 보완재 가격은?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해당 재화의 보완재 가격이 변한 거지. 가격 이외죠.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무엇의 변화와 무엇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끝냈습니다.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쪽을 보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이제 공급량입니다. 점 두 개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곡선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은 왜 우하향하는 곡선이 아니라 우상향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급의 법칙. 그래서 지금 공급 하나가 무엇 하나로? 곡선 하나로 표시됐죠? 네. 그럼 제가 여기다 그리는 게 공급의 변화인지 공급량의 변화인지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지금 저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무언가 변해서 지금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곡선상에서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고요. 얘는 곡선의 변화가 생겼나요? 이게 곡선의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하면 이게 두 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줄로. 하나죠 지금. 곡선의 변화가 아니니까 무엇의 변화가 아니죠? 공급의 변화가 아니에요. 얘를 무엇의 변화라 한다? 공급량의 변화예요.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아니 지금 A점하고 B점 뭐가 더 높이 있어요? B점이 높죠?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달라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변화했죠? 그래서 이 점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되셔야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대요. 원래 공급곡선, 변화 후의 공급곡선. 그러면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나요? 공급의 변화인가요? 공급의 증가인가요? 공급의 감소인가요? 공급의 증가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정답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끝난다고. 된 거예요. 꼭 제가 올려드린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문제들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Q&A로 질문하시고 아닌 분들은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너도 쉬어야지 그러면서 찾아오지 않겠다 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친절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믿네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면 돼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아예 모르는 내용이 시험에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 그걸 헷갈려서 놓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부의 주된 목적은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분해드리고 기준을 세워드리는 것. 이게 강사의 몫이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서 그 부분 문제 푼 요령을 설명드리는 게 강사의 의무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죠? 그랬더니 수강료를 내는 게 의무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건 원초적인 이제 1차적인 의무고 중요한 건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지금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으로 체화시키는 것,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저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제가 응원은 갈 수 있지만 같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합격생이기 때문에 한번 합격한 사람은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까지는 시험장에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제가 자격증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시험장에서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섬이 돼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고요.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힘내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리는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고, 그 교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막 교재를 줄거가면서 수업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참고서로 기본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연습하세요. 되셨죠? 10분을 먼저 쉬고 경기 변동 내용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10분 먼저 쉽니다.